안녕하세요. 오늘은 병세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글자라는 딱딱한 강의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들께서 가로선부터 병서까지 들으시면 아마 한글의 자연 공부는 어느 정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자연 공부를 기초로 해서 각자 개성 있는 글씨를 만들어내시면 되는데요. 제가 강의를 좀 더 재미있게 풀어나가고 싶었는데 제 부족함과 강의 소재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재미있게 못해드린 점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여건들 속에서 손글씨라는 저의 작은 경험을 바탕으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유튜브에 강의를 내보내게 되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글을 쓰는 것과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께서 글씨를 연습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글씨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매일 쓰는 글이고 익히 잘 아는 글이라서 몇 개의 글자만 바뀌어도 내 글씨가 많이 달라져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힘내어서 열심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병서는요, 두 자음을 합해서 나란히 쓰는 것을 병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이렇게 쌍으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걸 병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자음으로 쓰는 것을 각자 병서라고 그러고 다른 자음으로 쓰는 것을 합연병서라고 그래요. 이 명칭까지는 여러분들께서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병서의 응용법을 볼게요. 자, 이 기역이 항상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역은 여기에 공간이 많이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잘못 쓰면 엄청 엉성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아이들이 처음 끄를 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쓰는 이 기역의 사이즈로 끄를 쓴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글씨가 엄청나게 커져 버리죠. 그러면 이 두 글씨가 지금 균형이 안 맞죠. 이거랑요, 그죠? 그래서 이 작게 조절하는 거, 이게 처음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우리 한글 궁체에서는요, 뒤에 자음이 보통 좀 크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또 예쁘게 보여요. 근데 유독 기역에서만큼은요, 앞에 게 조금 더 큰 게 차라리 시원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두 글자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왜냐하면 여기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버려요. 그래서 이 공간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이 두 글자가 좀 엉성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 공간이 작기 때문에 두 글자가 바짝 붙어 있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저는 끄를 쓸 때는 이렇게 앞에 자를 조금 크게 쓰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쓰거나, 그리고 뒤에 자는 무조건 작게 써준다. 그렇게 끄를 쓰고 있어요. 근데 또 꼬를 쓸 때는 이게 좀 달라야 돼요. 좀 복잡하죠? 이렇게 같은 쌍기역을 하나를 쓰는데도 끄 쓸 때와 꼬 쓸 때가 조금 달라요. 이 기역이 조금 애매기는 자음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 꼬 쓸 때는요, 요 오 점이 들어갈 구멍이 필요해요. 왜냐면 여기 여백이 있기 때문에 이 여백을 그냥 남겨놓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여백을 그냥 남겨놓고요, 오를 썼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 잠깐 지울게요. 다시. 자, 여기 꼬에서 보세요. 여기 이렇게 쌍기역 아래로 오를 썼어요. 글씨가 좀 이상하게 이렇게 늘어지는 감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그 사이에 썼어요. 이렇게 사이에 점을 넣으니까 이렇게 글씨가 뭔가 올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 꼬 쓸 때만, 오가 들어갈 때만 여기 뒤에 기역을 조금 더 크게 해줘요. 그래서 이게 쌍기역 쓸 때가 조금 복잡해요. 그럼 이 뽀 쓸 때 보겠습니다. 여기서 오 쓸 때 뒤에 글 조금 크게 해줬잖아요. 그럼 여기도 크게 해줘야 될까요? 지금 이 뽀는요, 뒤에 자를 조금 더 크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 뽀는요, 비슷하게 썼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경우는 여기가 막혀 있잖아요. 지금 이 오에 이 세로선을 집어넣을 자리가 없어요.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너무 복잡해서 안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는 여기 꽉 막혀 있기 때문에 그냥 아래에다 써줘요. 아래에다 써주고 이 두 비읍은 비슷하게 써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요, 그렇게 또 쓰시면 됩니다.
여기 쌍디귿을 쓸 때요. 뜨락 할 때 뜨자예요. 자, 이때 또 두 개가 붙어야 돼요. 잘못 쓰면 이게 또 글씨가 여기 여백이 많이 남아서 이 공간에요. 헐렁헐렁하게 보여요. 이 쌍기역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요. 여기 앞에 디귿 같은 경우는요. 여기 위에 가로선의 중간에다가 니은을 쓴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뒤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요. 좀 여기 위에 가로선에 바짝 붙여서 니은을 쓰세요. 그러면 이 공간이 이 여백이 너무 헐렁헐렁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쌍디귿 쓸 때도 조금 여백 조절이 필요해요. 그 다음 끼 쓸 때요. 끼 쓸 때 보통 한글은 뒤에 자가 이렇게 쌍으로 쓸 때 뒤에 자를 크게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두 끼를 한번 보세요. 어떤 끼가 더 편해 보이고 예뻐 보이나요? 저는 앞에 게 더 예뻐 보여요. 그래서 여기다 방점을 찍어 놨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것도 공간 구성의 원리에 의해서예요. 자, 여기 내천자로 제가 예를 들었네요. 조금 쉽게요. 작게, 조금 길게, 아주 길게 이렇게 쓰면 좀 재미가 없어요. 강약, 강으로 나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작고, 그 다음에 길게 이렇게 강약, 강으로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세로선 이렇게 점점 길어지고 뭔가 커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운율을 맞추면서 재미있게 써보니까 이게 더 예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쌍기역이 바짝 붙는 게 작게 써주는 게 더 예쁘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 원리를 적용해서 이거였어요. 크게, 작게, 그 다음에 길게 이렇게 썼어요. 근데 또 이 아래가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 그 원리를 같이 썼어요. 크게, 작게, 크게, 작게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이렇게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글씨가 앞으로 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여기서 크게, 작게, 길게 이렇게 썼는데 여기 아래에서는요. 그냥 쌍기역이기 때문에 작게, 크게 썼어요. 그러면 여기 대각선으로 이렇게 무게중심을 좀 잡아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꺾자 쓸 때는 또 이렇게 쓰는 게 조금 편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쌍자음 쓸 때, 병서 쓸 때요. 유독 이 쌍기역에서만큼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다른 자음에서는 크게 그런 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쌍기역이 조금 힘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낚시할 때, 낙자 쓸 때 이때는 약간 뒤에 게 이때도 큰 게, 왜냐면 여기 니은에서 이렇게 좀 딱 막혀 있는 느낌, 이렇게 무게중심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뒤에 기역이 조금 큰 게 예뻤어요. 근데 이것도 크게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여기에서만큼은, 낙제에서만큼은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조절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쓰. 이때는 확실히 뒤에 자가 커요. 그렇죠? 지금 여기 앞에 자가 크니까 뭔가가 글씨가 헐렁해 보이고 안 이쁘죠? 그래서 뒤에 자를 조금 크게 써줬습니다. 여기 지읒에서도요. 시옷하고 지읒하고 치읒은 같이 가는 글자예요. 그래서 시옷의 원리가 지읒과 치읒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앞에 자가 큰 거보다 여기 뒤에 자가 이렇게 큰 게 훨씬 더 예뻐 보이죠? 그래서 이 찌가 훨씬 더 제가 예뻐 보였어요. 그 다음 이제 두 자음이 다를 경우 제가 먼저 이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통 아이들에게 글씨를 쓰라 그러면요. 이 쌍으로 자음이 나올 때요. 항상 하나를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글씨가 이렇게 들어눕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쌍으로 쓸 때는 항상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내셔야 돼요. 이렇게 동그라미, 이게 이형에 가깝게 내셔야 되는데 이 시옷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모음선에서 조금 이렇게 나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하는 게 좀 시원스럽게 보여요. 너무 이 모음선에 딱 맞춰서 이렇게 쓰려고 하다 보면 조금 깝깝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될 때.
그래서 여기 모음선에서 조금만 이렇게 삐져 놓는 게 좀 예뻐 보여요. 그 다음에 목에서 여기 위에 미음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미음에 맞춰서 이렇게 제가 미음에 맞춰서 잘 이쁘게 안 되네요. 이게 제가 잠깐 지우고 해볼게요. 자, 여기 두 개가 나란히 이렇게 들어가면 안 이뻐요. 좀 깝깝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삐져 놓는 게 예뻐요. 이렇게 약간 삐져 놓은 게 시원하게 보여요.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 넉에서 이렇게 이때도 이렇게 모음선이 이렇게 세로로 있잖아요. 막혔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막혀있을 경우에는 조금 삐져 놓는 거, 조금 삐져 놓는 게 예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나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맞춰주면 좋아요. 모음이 위에 나로 올라온다면요. 그러나 이렇게 넉같이 이렇게 마감선이 이 모음의 마감선이 이렇게 세로선만 있을 경우는요. 이렇게 조금 삐져 놓는 게 이렇게 글씨가 좀 시원하고 예뻐 보여요. 그래서 자, 이렇게 늘자 같은 경우 이때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와주는 게 편해요. 왜냐면 여기 또 모음선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니은에 맞추지 마시고 이렇게 약간 커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서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제 한글의 자연 공부는 거의 병서까지 하면 다 마쳤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요, 제가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글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